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법인세 정책을 부지런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정책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인세에 대한 정책도 거의 그 방향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무역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상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 자유무역은 어떤 형태로 어떤 철학으로 거기에 그것이 바탕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유무역을 이끌어가는 주된 철학이 공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자유무역,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를 하듯이 미국 보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나는 미국 우선주의자이다. 나는 미국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의 자유무역은 미국 보호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공정과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호를 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무역이라고 하지만 그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이끌어가는 철학이 다르다 보니 대내적으로 채택하는 정책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규제의 방식을 취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대내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으로 그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쪽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보호라는 것을 철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방식을 택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대내적으로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국에서는, 양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철학이 달라서 정책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경제정책은 중요한 것이 그 정책이 현실과 맞아서 그 효과를 발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이론상 어느 정책이 더 좋은 것이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나라의 상황, 그리고 또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 여기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도 그것이 유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그 이론도 그렇고 또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수단들,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세계의 여러 나라는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하는 그 추세를 읽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를 미리 가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법인세 정책을 봤을 때 인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7년 9월 27일에 발표했는데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무려 15%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변동시킬 것인가 하는 데서 인하 정책을 취하는 국가가 많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 인하, 일본 0.5% 인하, 영국 1% 인하, 스페인 3% 인하, 그리고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8.3%를 인하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진국들이 인하 정책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인상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바탕에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있기 마련이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현재 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을 택하기까지 그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그 현재의 집행정부에서 택하고 있는 그 모토는 혹은 철학은 바로 적폐청산인 것입니다. 이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하면 기업들 똑바로 하라 이런 것이죠. 이것은 속칭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해체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해체할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깨끗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하겠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적폐청산이란 무엇인가? 결국 적폐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지 않죠.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적폐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따르더라도 우리 5천만이 넘는 국민 가운데 누군가는 적폐라는 것이죠. 그러면 5천만이 넘는 국민 중에 적폐가 500만이면 500만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대한민국은 완전한 대한민국은 끝난 것이죠. 500만을 청산해야 하니까. 결국 이 적폐에 해당되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령 500만 그랬는데 적폐에 해당하는 500만을 청산하려면 대한민국 내부에 칼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려내야 하고 죽여 없애야 하고 바로 그런 한국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 500만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 한 명을 너 하나만 없어져 주면 나머지가 잘 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럽다고 어떤 그 사람들의 그룹에 적폐라는 이름을 씌운 다음에 그들을 쳐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지금은 재벌이다 혹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특정 그 뉴스에 따르면 거물급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적폐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집행정부를 운용하게 되면 이때 우리는 정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각난 대한민국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집행정부를 운용하게 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5천만, 그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5천만은 대통령 맘대로 잘라낼 수 없죠. 쫓아낼 수 없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책으로 우리 자유로운 5천만, 헌법이 보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5천만의 그 자기운명 결정권, 생명의 그 완전성, 삶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적폐라는 이유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적폐가 아무리 크더라도 적폐라고 우리 국민에게 이름을 붙이는 죄보다는 덜 더러울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게다가 이 적폐청산이라는 철학으로 국민을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서 2등급은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철학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5.18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 5천만이 합치된
단일한 컨센서스로서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5.18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5.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룹으로 나누면 최소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압자와 피진압자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이죠. 진압자는 진압자의 정당성이 있었고 피진압자는 피진압자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장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전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공직자는 감히 어느 한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이 다르다고 하는데 국민보다 못한 공무원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혹은 국회의원이 의결로 어느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의견이 다를 때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학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당사자들이 더 많은 자료를 찾아서 논증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마음이 가라앉는 그날까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 분열돼 있을 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사건은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은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그 여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는 이 두렵고 이 엄청난 일을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은 국민의 뜻이 나뉘어 있던 것을 어느 한쪽을 그 현실적인 통치권의 행사로 억눌러 버리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입막음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저 의견이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는데 입막음을 당하는 일단이 생기면 이것은 지표를 뚫고 나오는 마그마처럼 엄청난 힘으로 계속 그 내부적인 힘이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또 다른 난이 일어나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적폐청산이다 하는 그 단순한 이념으로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민 통합의 기회를 잃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둡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념이 혹은 모토가 적폐청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aking America Safe,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is my number one priority, 나의 최우선 사항이다.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국가가 안전하고 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안보가 가장 큰 것일 테고 이 문제는 최우선 사항일 것이 분명합니다. 9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법인세 인하 정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세금을 인하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의 팀, 하나의 국민,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성공하고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장이란 아마도 경제성장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grow라고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미국인이 하나의 팀이다. 미국 대 미국 아닌 전 세계.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자. 미국은 하나의 국민이다. 의견 대립이 없는 하나의 국민이다. 우리 국민을 위할 것인가? 우리 국민과 경쟁하는 남하고 남을 위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국민을 위할 것이다. 단합된 모습이 보이죠. 게다가 미국인이라는 하나의 가족, 미국 내부에서는 청산할 상대나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미국의 내부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미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위하여라는 말 밑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반대하는 너는 저리 가.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9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을 돌보고 보살피고 우리 국가를 재건하고 여기서 리빌드라고 했는데 이 재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이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 남다른 이들의 염원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우리 국가 전체가 싸울 때다. 그런데 이때의 미국 근로자는 누굽니까? 미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미국 국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국가주의 사상 같은 거하고는 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보통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대단히 국민주권주의가 발전이 돼 있고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들어갈 때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내죠. 게다가 그보다 이전에 2017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근로자, 아메리칸 워커에게 이익이 되는 something을 원한다. something은 특별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 미국 근로자,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미국 근로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로자이고 결국은 아메리칸 워커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생산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국민 모두를 가리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은 하나고 우리는 하나의 미국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편과 너희 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물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그룹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있고
그러나 반대는 또 다른 정책을 추구했으면 해서 반대하는 것뿐이지, 일단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는 반대한 사람이지 이런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양쪽 다 미국을 위해서, 하나의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둘이 싸우는 것은 누가 더 미국을 위하는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누구는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 다른 편은 미국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싸우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 빌 오레일리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세금 개혁을 지지하면서 이 법인세 인하로 미국 경제가 일어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다른 선택은 없다. Do or di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리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인가? 9월 28일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경제정책, 특히 이번에는 법인세를 어떻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인지 인상하는 것인지 하는 아주 밖으로 보았을 때 다른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권자인 우리 전체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있는 헌법과 법률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살벌하게 청소를 해대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내외적으로 사실상 국가적 재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 그의 여당이 대단히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헌법이 지켜진다는 그러한 안심, 그러한 안정감, 이런 것을 원하고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직계 선조한테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물려받아서 다시 우리가 키우고 더 좋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넘겨주고 하는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맥이 끊기지 않음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그러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대통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권자는 결코 혁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혁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혁명을 이야기하는 한 그의 자리는, 대통령의 의자는 반드시 조속히 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정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란 나무는 나중에 크게 자라지 못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부 주름지게 하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다.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